요즘 인터넷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오늘 바로 그 오픈클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거창하게 가볼까요? 이 오픈클로어를 만든 개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존 앱의 80%는 사라질 거다. 와, 이게 기술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말인지 감이 오시죠? 보이세요, 이 숫자? 16만 개가 넘죠. 이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깃허브에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받은 스타 개수예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또 대중들 사이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터넷의 새로운 열풍. 도대체 오픈클로가 뭐길래 다들 이렇게 난리일까요? 한번 알아보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 AI 비서예요. 근데 이게 그냥 비서가 아니라 제 컴퓨터 안에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죠. 워츠앱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저랑 대화하고요. 심지어 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직접 제어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봇이 사람을 고용했다느니 AI들만의 소셜 네트워크, 물두북이 생겼다느니 진짜 온갖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로컬 AI 혁명입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AI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쓰는 챗GPT 같은 클라우드 AI는 저 멀리 회사 서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직접 접근은 못하죠. 그런데 오픈클로는 바로 내 컴퓨터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 모든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알아서 일을 찾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지점입니다. 제한된 비서에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능 에이전트로의 전환인 거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까요? 이걸 만든 개발자 피터 슈타인버거가 직접 겪었던 와, 미쳤다 싶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개발자가 자기가 만든 적도 없는 기능인 음성 메시지를 자기 봇한테 그냥 툭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봇이 이거 처음 보는 파일인데? 하면서 파일 정보를 읽어서 파악해요. 그리고는 컴퓨터에 깔려있던 FFmpeg이라는 변환 프로그램을 스스로 찾아서 오디오 파일로 변환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API 키를 또 알아서 찾아서 오픈AI 서비스에 파일을 보내고 그걸 텍스트로 받아와요. 이 모든 걸 단 9초 만에 해내고는 텍스트로 답장을 보낸 거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까지 한 거니까요. 이게 바로 오픈클로의 잠재력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기억하는 에이전트. 이 AI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고 기억도 하거든요. 그 원리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보통 AI의 기억, 학습 데이터 이런 건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픈클로의 장기 기억이라는 건요. 사실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마크다운 파일, 그러니까 .md 파일이요. 이 AI가 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이 텍스트 파일에 기록하고 또 그걸 읽으면서 기억을 유지하는 겁니다. 무슨 거창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일기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 AI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이덴티티 MD 파일에는 나는 누구인가가 적혀 있고 소울 MD 파일에는 핵심 가치관이나 성격이 들어있어요. 메모리 MD 파일은 대화하면서 배운 것들을 저장하는 기억 노트 같은 거고요. 에이전트 MD 파일에는 전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I의 성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모장 열어서 글 고치듯이요. 추상적이었던 AI의 인격이 이제는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이 된 셈이죠. 그리고 스킬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미리 만들어진 설명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웹 검색하는 법, 이미지 만드는 법,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는 법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듯이 이 에이전트한테는 스킬을 줘서 새로운 능력을 가르치는 거죠. 일일이 가르칠 필요 없이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앱의 종말?
이런 강력한 AI 에이전트가 있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앱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좀 도발적인 시봉이죠? 개발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굳이 피트니스 앱을 따로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피트니스 앱, 그냥 에이전트한테 오늘 뭐 먹었는지 기록해줘, 내일 헬스장 시간 잡아줘 하면 끝이거든요. 할 일 목록 앱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로 시키면 되니까요. 결국 정보를 단순히 정리하고 관리하는 앱들은 전부 대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AI 에이전트 하나랑 대화하면서 모든 디지털 생활을 관리하는 세상, 바로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아는 하나의 거대한 신 같은 AI를 상상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전문화된 개인 에이전트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죠. 이걸 스웜 AI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벌떼처럼요. 중요한 건 이제 인간과 봇의 대화에서 넘어서서 봇과 봇이 서로 소통하고 거래하는 봇 경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SF 영화 같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과대 광고, 해킹, 그리고 현실. 지금까지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과 실제 위험은 분명히 구분해야 하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의식을 가진 AI가 나타났다고 난리지만 사실 대부분은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사람이 중간에 개입한 경우가 많아요. 또 이것 깔면 24시간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쓰려면 설정도 해야 하고 전문 지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완벽하게 안전한 개인 비서라고요? 참만해요. 내 컴퓨터에 모든 권한을 주는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보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구멍은 아까 말씀드린 스킬이에요. 이게 누구나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스킬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킬이 내 AI 에이전트한테 자, 이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해. 개인정보를 저쪽으로 전송해. 라고 시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AI 개발의 서부 개척 시대다. 딱 맞는 말이죠. 엄청난 기회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법도, 규칙도,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거칠고 위험한 시대라는 겁니다. 인터넷 초창기처럼요. 정리해볼까요? 오픈클로는 정말 개인 컴퓨팅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창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내 모든 비밀을 알게 될 이 에이전트, 그 통제권을 쥐고 있는 열쇠를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생각해볼 문제죠.